지방분권 추진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만이 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청북도가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 세운 조형물을 충주 고구려비 조형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는 프랑스 초대 국가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한 프랑스 대사가 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의 한 청년 창업인이 대체육 시장에 도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도 유치했는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가올 대선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개헌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역 언론인 클럽 등 지방분권 추진단체들이 청주 오송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토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절반 이상 집중돼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방자치 30년간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며 지방분권 개헌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지방만 잘 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운영 체계를 완전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2024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분권은 사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입니다.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2~3명씩 상원을 구성하고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 정부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인구 중심의 기존 단원제 국회로는 중앙의 일방적 정책을 견제할 수도 지방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지방균형 발전을 지켜줄 보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상원이다. 참가 단체들은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화를 요구하고 국회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와 다른 시도와의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충주 고구려비 조형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모두 동의했는데 청주시가 조형물에 직지가 포함돼야 한다며 충청북도와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과 타 시도 경계 36개 지점에는 올곧고 바르게라는 의미를 담은 고두미와 발음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년이 지나 곳곳이 훼손된 이 도계 조형물들을 충주 고구려비와 삼국시대 수막새를 그려넣은 조형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 31억 6천만 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청주시만 예산 1억 2천만 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청주와 연관성이 적고 지역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직지가 반드시 디자인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좀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직지라는 것이 조금 주관점을 갖고 좀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디자인 수정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2년 동안 자문단과 공공디자인 심의, 설문조사를 거친 독창성과 상징성이 높은 디자인이라는 입장이어서 교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구려인의 뒤치적인 기상, 그 이미지를 충북도민에게 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고구려 형태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도계를 상징하는 청주시는 디자인 수정 없이는 의회 예산안 재상정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특례시 추진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도와 청주시와의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분명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증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답답한 교육행정,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청주시 옥삼면. 학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소로 분교가 초등학교로 습격됐습니다. 소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지역의 하나뿐인 옥산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교실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됐고 증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교실이 하나씩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교육청에 민원도 넣고 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작 옥산중학교의 증축은 내년 3월에나 시작됩니다. 정확한 신입생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물쭈물하다 증축의 적기를 놓친 것입니다. 결국 내년에 40명이나 늘어난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 옥산중학교는 마지막 남은 음악실 등 2개의 특별교실을 한시적으로 일반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게 충청북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좀 어느 정도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학부모들은 반박합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특별교실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다양한 실습 체험 공간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성화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교실이 됨으로써 그 아이들이 놓쳐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산중학교는 앞으로 모두 17개의 교실이 증축됩니다. 하지만 제때를 놓치면서 당장 내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본전시와 함께 프랑스 초대 국가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주한 프랑스 대사가 직접 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문화로 하나 되는 청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가벼운 질감의 로브 의상이 한 올 한 올 매듭으로 완성됐습니다. 섬세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작가가 한국의 매듭 기법을 직접 배워 프랑스 감성으로 구현한 겁니다. 붉은 산호 형태의 공예품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가 레이스에 실리콘을 넣어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혼혈로 다른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이 합쳐져서 되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풍부한 공예 작품들을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프랑스 수교 135주년을 기념한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프랑스 초대국가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는 초대 국가의 날에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방문한 겁니다. 필립 대사는 한국과 프랑스의 작품에서 자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며 서로의 작품관이 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Je trouve aussi que ces artistes français expriment vraiment quelque chose que nous avons en commun avec le peuple coréen. 양국은 인류 문화적 자산인 직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프랑스와 계속 교류하고 또 특히 청주는 직지를 통해서 프랑스와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더 활발한 프랑스 공예 작가 35인의 작품 16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프랑스 초대국가관은 오는 17일까지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세계적인 IT와 플랫폼 회사들도 처음엔 청년 창업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청주의 한 청년 창업인이 미래 먹거리인 대체육 시장에 도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가정식 햄버거와 스테이크, 건강식 샐러드까지 고기가 아닌 대체육으로 만든 비건 음식입니다. 30대 여성이 창업한 청주의 스타트업이 4년간 연구 개발 끝에 만든 제품입니다. 저는 연구 개발하면서 맛과 식감 그리고 냄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육가공 경험을 살려 육즙을 살린 3배압 가공법으로 콩 비린내를 잡고 쫄깃한 식감도 살렸습니다. 콩과 버섯, 각종 채소를 골고루 넣어 영양의 균형도 맞췄습니다. 오는 2023년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7조 원 규모로 커지고 2040년에는 일반 육류 시장을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박서영 대표는 고기를 멀리하는 중동 아시아와 건강식을 선호하는 미국 유럽을 목표로 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2021 청년 창업 대상 등 2번의 장관상을 받으며 대기업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유치원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약이 체결해서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소화가 되지 않는 이제 노인분들 병원 위주로 지금 현재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트렌드의 변화를 간파하고 일찌감치 신산업에 뛰어든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명이 추가됐습니다. 청주에선 전날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고교생 A군이 처음 확진된 이후 친구와 가족 등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청주와 증평 지역 고교생이 11개 학교 1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일과 3일 PC방과 노래방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진천과 음성에선 오늘도 직장과 지인을 매개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특별 예방접종센터 2곳을 운영합니다. 서원구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9일 오후 1시에서 5시, 1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이용 가능하고 흥덕구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가동합니다.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특별 예방접종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머무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찾아가는 백신 접종팀을 보내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이어 오는 19일 이동순회 산부인과 차량과 의료진 7명이 방문해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이 오늘 청주 고인세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와 뉴스원 등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내 최초로 이를 대비한 논의를 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유치위원회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유치위는 산단 조성은 30년 이상 고통받고 있는 축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사리면과 괴산군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을 유포하고 있는 반대 대책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실리와 명분 없는 저지 투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비지협회 충북지회가 도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구호 물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이로 비지협회 임형택 충북지회장은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비지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협의체로 충북지회에는 650여 개의 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을 찾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0년대 인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이벤트로
경찰은 충북 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에서 정지선이나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 21명을 선정해 쌀 10kg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모두 17명이 숨졌으며 이 중 12명에 대한 가해 차량이 화물차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청주 영덕고속도로에서 각각 6명씩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